상적당입니다. 본인의 복의 운기는 본인의 건강에서 만들어집니다. 몸이 아프면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병이 생기는 발병 원인 일부를 신청하시고 이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급성의 내장기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성으로 발병한 내장기 질환자는 피부 체포 속에서 급성의 내장기의 신호체계를 담당한 체포가 바로 옆 주위의 다른 내장기를 담당한 체포와 굳어있는 정도가 비대칭적으로 더 심하게 굳어 있어서 급성 내장기 염증이 발병됩니다. 급성의 내장기를 담당한 체포가 급격히 압착되어 잡아당기기 때문에 해당 내장기의 급격한 혈행장애 요인이 됩니다. 피부 체포 속에서 급격히 굳어 압착되는 정도에 따라서 내장기를 담당한 내장기의 신호체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한 급격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하여 염증을 발병시키는 직접 원인이 되어 내장기의 열 반응과 함께 급성 내장기 염증과 통증을 발병시킵니다. 체포에서 내장기를 담당하여 반응하는 신호체계의 체포의 특성상 신장과 간에서 급격한 급성 내장기 환자가 발병됩니다. 여러 가지 내장기가 있으나 이제 간과 신장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할까 합니다. 먼저 신장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맹장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거 아닌데 혹시나 갑자기 배가 아파요. 아랫배가 아프기라도 하면 맹장염 같다고 불안해서 말을 합니다. 맹장염에 걸리면 오른쪽 다리가 땡기는가 왼쪽 다리가 땡기는가 어느 쪽 다리를 못 핀다고 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친구나 또 가족들이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지식을 총동원하기도 합니다. 급성 맹장염도 오른쪽 다리에서 급격히 땡기고 압착되는 사타구니에 놓여있는 신장의 치유혈선을 급하게 이제 이렇게 맹장염이 들었다 그래서 다리가 땡 옹그라지고 그랬을 때 가까이 있는 친구나 가족이 그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만지면 아파요. 못 만지게 할 겁니다. 급격히 땡겨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애들 어루만지듯이 이렇게 30분이나 1시간 정도 문지르듯이 풀어주기만 해도요. 가서 수술할 것도 통증이 그냥 사라져요. 그리고 맹장염도 바로 현장에서 그냥 병 자체가 나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할 줄 몰라도 한 30분 정도 지나면 아픈 것이 없어지고 다리가 펴지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하게 되면요. 아프기 전 상태랑 똑같습니다. 급성 신장염도 평소 만성 신장병을 알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알았으니까 술을 한두 잔씩 하거나 또 일을 무리하게 하거나 몸이 극심한 피로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게 되면 열 반응과 함께 급성 신장염으로 고생을 합니다. 병원 실려가죠. 또 간을 담당하여 반응하는 체포의 특성상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신장과 간 사타구니에 다른 내장기에 비해 신장과 같은 형식으로 간에서 급성 간염이 올 수 있습니다. 간도 이제 간이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복부 내막에 복막염과 함께 물이 차게 됩니다. 복막에 염증이 심할수록 복막염은 낫지 않습니다.
1개월, 2개월 막 시간이 가면요. 아무리 주사기로 그 복막에서 물을 빼내도 아침 되면 다시 차요. 늘 차면은 다시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빵빵해질 때까지 몇 개월 그러게 되면 물을 안 빼주잖아요. 그냥 계속 찹니다. 그래서 사타군이 있는데 놓여있는 간을 담당하고 신장을 담당하는 체포를 풀게 되면 3, 4개월간 또 병원에서 때로는 1년 가까이 계속되던 복막염의 복수는 그냥 3, 4일 안에 저절로 사라집니다. 복수는 몸이 아프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어떤 원인이 있었겠죠? 그냥 혼자 차는 게 아니에요. 몸 아프다고. 그래서 복막염의 복수로 인해서 몸은 심해질수록 내성을 잃어가면서 아무리 좋은 명약을 써도요, 그거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성을 잃고 몸이 허약해지니까 다른 병에 노출되어서 병의 진행 과정에서 잘못되면요, 조금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져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그런 저세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알면요, 아무것도 아닌 병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염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안 났으니까. 그래서 가족들은 참 그냥 어떤 가장의 이런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예, 그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리에서부터 당기는 이 복막 같이 당깁니다. 복막 자체에 당겨버리니까 그 체포의 복막 내막에 걸쳐 있는 간이 담당하는 선과 그 복막을 당겨버리니까 그렇게 압착돼요. 그래서 과부하가 생겨서 열 반응, 아까 신장, 맹장 얘기 들어봤죠? 그렇게는 안 돼도 계속 당기고 있으니까 심하게 염증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왕쾌의 치료를 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내장기를 담당하는 땡기고 있는 내장기 혈선의 혈액순환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복막염과 급성 내장기염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혈행 상태가 됨으로써 내장기의 염증은 곧바로 회복됩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이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참 건강한다 그랬죠. 근데 자기 혼자 간이 혼자 혈액순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혼자 혈액순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을 통해서 체포하고 반응하고 담당하는 그런 곳에서 혈액순환이 내장기로 잘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그러죠. 심장과 간에 급성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심장 내장기를 담당한 체포가 땡기고 또 굳어가면서 압착되는 과정에서 묵직하게 다리가 저리고 다리가 땡기는 그런 사람은 간과 심장의 염증 상태가 지속되고 복수도 차고 그러더라도 비록 고통을 받고 있더라도 그럴 때는 당장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리에서 저리고 땡기는 것은 사라지고 그곳의 긴장 상태가 풀어져서 그런 치유 혈선에서 흐물흐물해지면 긴장 상태가 풀어져 있는 만큼 심장 내장기와 간 내장기에 반응하는 신호 체계가 사라집니다. 내장기와 반응을 할 수 없기에 약발을 받지 않거나 생존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상적당의 연구 이론입니다. 간과 심장병을 완전히 완쾌하고 싶으면 다리에서 긴장 상태에 놓여 심장과 간의 내장기를 담당하여 반응하는 땡기고 저리고 그런 거 있죠. 그런 내장기 치유 혈선을 완벽히 풀어버리면요, 그냥 염증도 없어지고 만성병으로 살아왔던 그런 간과 심장병은 말끔히 사라집니다. 심장이나
간의 그 만성염증으로 수년을 아팠던, 수십 년을 아팠던, 지금 급성으로 오늘 내일 죽는 날만 기다리는 환자든 관계없이 얼마나 빨리 풀어 없애느냐에 따라서 죽어가는 환자도 바로 회복되어 살 수 있다는 상적당의 연구 치유 이론입니다. 급성으로 오는 급성 내장기 환자나 또 죽음을 눈앞에 둔 내장기 염증이 심한 환자는요, 간병하는 그런 분이나 또 가족들이 그냥 화장실이나 모시고 다니고 뒤청소를 하지 말고요, 그 아프다고 하는 치유 혈선이 있습니다. 문지르기만 해도요, 상상 이상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같은 예후의 환자는 장기 치료에다가 심하면 집안치시도 까먹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입원해야 되고, 그래서 충분한 대가를 또 지불도 해야 되고, 가족과 환자 당사자는 그렇게 병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풀어야 되느냐? 제가 좋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다리가 막 땡긴다 그래요. 사타구니 안쪽. 그리고 이제 종아리가, 심장 때문이겠습니다. 종아리가 막 땡깁니다. 머리도 좀 무겁고. 그러면 이제 그곳이 치유를 해야 되는 혈서입니다. 심할 때는 만지게 되면요, 아파서 환자가 못 만지게 해요. 그래도 이제 그곳을 살리려면요, 전부를 문지르듯이 그렇게만 해줘도요, 처음에는 그래도 뒷날은 좀 세게 해도 괜찮습니다. 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2, 3일만 해줘도 금방 좋아져요. 물론 그렇게 해서 2, 3일 동안 해주게 되면은 더 하겠죠. 태어난 날까지 급격히 좋아집니다. 복수에 있는 물 다 빠진다. 그냥 빠져요. 염증 상태가 없어지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데 좋지 않아요. 만약 그 아프단 데가 얼마까지 전까지는 아팠거나 그랬는데 저리고 그런 것도 없이 거기를 만져보니까 살성이 흐물흐물한 그런 환자는요, 약으로 치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적당은 내장기를 담당한 체포만 보고도 굳이 거기를 그 내장기 안 봐도 벌써 알아요. 3, 4개월을 살 수 있다, 없다, 치료가 된다, 안 된다, 정확히 알 수가 있다고 제1편 상적당 소개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장기를 담당한 체포 속에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치유선에 있는 그런 치유 혈선이 흐물흐물해지고 물컹물컹해져요. 탄력 있는 그 체포가 사라집니다. 벌써 알아요. 아무리 좋아도 흐물흐물해진 거라고 압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장기와 반응할 수 있는 신호체계가 없어지니까 상적당은 그 치유 혈선을 보고 정확합니다. 이제 배운 사람들은 한 1, 2개월 차이는 나도 저는 개월수로 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1개월이다, 2개월이다. 딱 단정해서 그 한정된 환자의 삶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환자는 최고의 의료시설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살릴 수 있다. 확실하고 장담하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한정된 시간밖에 더는 살 수가 없다. 한정된 시간이 오면요,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버립니다. 상적당 기혈불기는 치유술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법입니다. 내장기를 담당하여 반응하는 그 신호체계의 흐물흐물 꺼져가는 내장기 치유 혈선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풀어 없애는 거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 가지고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복하여 다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흐물흐물한 그런 그 치유 혈선을 모두 이렇게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게 아닙니다. 손으로 자극을 주는 그때부터
바로 내장기의 신호체계에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병의 근원이 되었던 조건을 그대로 놔둔 채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말이죠. 그 희귀질환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또 부모가 그랬으니까 이게 유전병이다. 뭐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냥 고치면 됩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환자의 치료 하는 조건은 다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으로 약을 먹으니까 치유 혈선이 땡기던 것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다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요, 그 근원이 된 치유 혈선에서 풀리지 않고 항상 땡겨 있는 그런 근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병의 근원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안 된다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유전이다, 희귀성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장이나 간 관련 염증으로, 만성 염증으로 수년을 아팠던, 수십 년을 아팠던 지금 급성의 염증으로 오늘 내일 희망이 없이 어떤 날만 기다리던 환자든 관계없이 얼마나 빨리 풀어 없애느냐에 따라서 죽어가는 환자도 빨리 바로 회복되어 살 수 있게 된다는 상적당의 치유 이론이고 비법입니다. 옛날에는 할머니 손, 엄마 손이 약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적당이었습니다.